쓰는 것 자체가 되게 치유해요. 내가 많은 물고기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넓게 잡잖아요? 넓게 다 빠져나가요. 크게 책 출간 과정을 제가 4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로미책방의 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 쓰기 과정 2번째 시간인데요. 조금 더 이번에는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도 책을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번에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이 있습니다. 책을 쓰기까지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단 하나의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의심이. 내가 과연 책을 쓸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내가 책을 쓰면 누가 보기나 할까? 라는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의심만 걷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먹은 지금 이 순간 그 의심을 뻥뻥뻥뻥 차내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책이 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사실 글을 쓰는 과정 중간중간에 굉장히 의심병이 막 도져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쓰는 초보 작가에게는 굉장히 큰 산이었던 것 같아요. 꼭 책 쓴다고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네. 그거 팔리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무슨 책이냐 생긴 대로 살아라. 네가 뭔데 작가 어디 출판사에서 네 책을 내주겠냐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은 태클들이 막 들어오는데요. 그 태클의 주범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남편, 두 번째 부모님, 세 번째 친구들, 옆집 아줌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하거든요. 제가 책을 쓰고 이제 곧 6월에 출간 예정이긴 한데요. 다 쓰고 나서 생각한 거는 뭐였냐면 내가 책을 쓰려고 했을 때 말리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책을 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그들도 역시 써보지 않았는데 안 될 거야 막 저주를 막 퍼붓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도 해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 잘 살펴보면 책 쓰세요. 아무나 쓸 수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책 한번 써보세요. 되게 좋아요. 책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치유해요. 쓰고 나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책을 쓴 사람들이더라고요. 내가 책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이미 1단계에서 이제 먹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번째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심을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막 말리지 않더라도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내가 진짜 이 책을 끝까지 쓸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이 굉장히 저는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는 중간에 저는 잠깐 중단이 됐었거든요. 한번 딱 멈추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되니까 노트북을 켜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냥 얼마 안 갔으니까 여기서 그만할까? 그냥 그래 맛은 봐봤잖아. 네가 시도는 해봤잖아. 그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거야. 이러면서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저 자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심의 병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여러분 반드시 책을 쓰실 수 있고 출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출판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의심이 됐을 때 출판사 개수를 찾아봤었거든요. 2014년도에만 몇 개가 있냐면요. 5만 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5만 개의 출판사 중에 설마 내 거 하나 안 놔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책을 쓰신다면 반드시 출간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주세요. 크게 책 출간 과정을 제가 4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 1단계는 기획, 두 번째 2단계는 집필. 실제로 초고를 쓰는 과정을 집필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투고의 과정인데요. 투고는 사실 3번째에 갈 수도 있고요. 1번과 2번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본의 아니게
그 두 개의 과정을 모두 다 겪었거든요. 두 개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최대의 강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투고가 집필 전에 하는 투고가 있고요. 집필 후에 하는 투고가 있다는 거, 그 둘의 차이점을 비교해 가며 열심히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출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장 꽝꽝 찍고 출판사가 막 예쁘게 꾸며줘서 저의 책이 짜잔 하고 나오는 단계가 출간 단계이거든요. 자, 4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기획, 집필, 투고, 출간. 이 4단계에 거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로 기획 단계예요. 기획이라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책을 쓰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거든요. 근데 그 계획 단계에서는 중요한 4가지가 필요해요. 이 4가지는 처음에 제가 기획을 한 후에 출판사에 투고를 할 때 출간 기획서라는 이름으로 출판사에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을 잘 하셔야만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는 4가지를 선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제파, 두 번째는 그 책의 제목을 정하셔요. 제목을 정할 때 실제로 작가가 정한 제목이 최종 출간했을 때 제목과 일치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가가 설정해 놓은 제목을 우리는 가제라고 합니다. 가제를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목차를 설정하셔야 돼요. 목차를 설정하는 단계. 4번째는 예상 독자를 설정하셔야 돼요.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1단계인 주제를 선정하는 부분부터 굉장히 난관에 부딪힙니다. 도대체 나는 어떤 주제로 쓸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어떤 주제로 책을 쓸까? 라고 생각은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뭐가 되고 싶어? 이러면 작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꿈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내용을 쓸 거야? 그러면 이 길어지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설정할 때 사실은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도 분명 중요해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사실 출판사 입장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책을 출판하고 싶을까를 저는 고민했어요. 출판사 입장에선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팔리는 책을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과연 세상에서 먹히는 주제인가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초보 작가들은 어떤 주제가 먹히는 주제지? 라는 생각을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3가지 주제를 잡았거든요. 나, 부부, 아이. 이렇게 저를 중심으로 이 3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첫 번째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저는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 제가 가장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나는 되게 이기적인 엄마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고 내가 되게 이상한 엄마인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제가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내 이야기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 내가 쓰고 싶다고 이게 팔리는 책이 아닐 수 있어. 그냥 바람같이 나왔다가 그냥 바람같이 사라지는 책이 될 수도 있어. 그걸 내가 바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조사를 했죠. 어떻게 하면 세상이 알아주는, 세상이 팔리는 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럼 세상이 어떤 글을 원하지? 를 고민을 하다가, 어디를 들어가 봤냐면, 인터넷 서점을 들어갔어요. 이렇게 딱 누르면 카테고리가 나오거든요. 카테고리 중에서 국내 도서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도서의 카테고리를 딱 옆에다가 딱 프린터를 해놓고 나는 그럼 이 중에 뭐를 쓸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맨 위에 있는 카테고리인 시, 소설, 희곡은 손대면 안 되겠다.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다. 두 번째 보니까 에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에세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필이거든요. 수필의 특징을 잘 떠올려 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구나 비전문가도 쓸 수 있는 글? 그래서 에세이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인문, 역사, 예술, 종교 나랑 아니야. 이거 전문가야. 저리 가. 사회, 정치 마찬가지 저리 가. 자연과학 싫어했어요. 저리 가.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경제 경영 분야인데요. 사실 경제 경영 분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경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떤 성과를 내신 분들이 여기에서 책을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은 좀 거리가 멀어서 여기는 좀 패스를 했고요. 자기계발, 인물, 자기계발서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자기계발서도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면 사실은 에세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계발서도 사실은 뭔가 성과를 이루고 사회적인 어떤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버렸어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건 딱 하나네? 에세이네? 내 삶을 이야기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그래, 에세이라는 장르는 정해졌는데 그럼 그 안에 주제는 어떤 주제가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른쪽 윗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보니까 여행, 요리, 육아, 가정, 살림, 건강, 취미, 자, 이런 분야들을 잘 떠올려 보면 왜 이거를 카테고리에서 별도로 떼어놨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 분류해 놓아서 선택해서 거기 가서 정보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카테고리가 장르가 아닌 어떤 특정한 주제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키워드는 소비되는 키워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들에 이렇게 정말 째려봤어요. 이 키워드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자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요리, 육아, 가정, 살림, 여자. 여자는 여잔데 결혼한 여자. 막 서치를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계층이 30, 40대 여성이더라고요. 근데 30, 40대 여성을 잘 한번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왜 30, 40대 때 책을 많이 읽을까? 라는 생각으로 다시 생각 여행을 떠났어요. 잘 생각해보면 10대 때는 공부하느라 책을 못 봤어요. 20대 때는 연애하느라 볼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언제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느냐를 떠올려 봤더니 애를 낳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처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를 키우다가 뭔가 딱 막혔을 때 답이 없잖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육아서라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육아서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30대쯤 되면 이제 경제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돈도 있어. 내가 책을 사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책을 보기 시작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고 나서 육아서로 시작된 독서가 자기계발로 가고 에세이로 가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책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30, 40대 여성이라면 나는 책을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내가 책을 보는 사람의 예상 독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쓴 글은 먹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작가가 됐을 때 가장 먹히는 작가는 30대, 40대 여성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30, 40대 여성분들 지금 빨리 책 쓰셔야 돼요. 최고의 작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키워드들을 따왔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했던 책의 스타트가 육아였네?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책을 보기 시작했네? 그러면 절대 지지 않는 시장은 육아구나, 키즈 산업이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내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나 뭘 써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1번 나, 2번 부부, 3번 육아, 아이? 뭐 써야겠어요? 답 나왔죠? 육아. 그래서 저는 아이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번에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조금 내가 어떤 주제로 책을 썼을 때 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지도 세상도 좀 봐가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난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내가 그냥 책 쓰는 거에 의의가 있다. 이런 세상 파악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쓰셔도 되고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내가 쓴 글이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키워드를 좀 분석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잡았던 것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키즈, 육아, 살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여자, 관계, 그다음 요즘 되게 많이 소비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소통이 안 돼서 되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관련된 책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책 쓰기 주제에 해당이 됐었거든요. 듣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책 경청.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말하기 관련 책들이잖아요. 대화, 소통법. 요즘 되게 많이 나와요. 말그릇, 엄마의 말그릇, 말버릇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도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이고요. 쓰기도 되게 많이 나요. 요즘 작가의 문턱이 조금 내려가서 1인 출판도 가능해지고 전자책 출판도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이 글을 쓰고 책을 내는 거에 대해 꽤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거, 책 쓰는 거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 이제 독서법, 그죠? 읽기와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게 저는 관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소통 이런 것들도 소비되는 키워드들이니까 꼭 한번 내가 어떤 키워드를 썼을 때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분석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했던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제목이에요. 제목을 정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목은 실제로 시장에 나왔을 때 책이 독자들에게 픽 되려면 사실은 낚는다고 하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목을 적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작가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편집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어떤 원고를 쓸 때, 투고를 할 때 제목에 너무 엄청난 시간과 이런 것들을 투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제목보다는 목차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 책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만약에 편집자를 낚는 제목을 썼는데 목차가 허접했다 이러면 오히려 저는 실망감이 클 것 같거든요. 제목은 사실은 제가 쓰고자 하는 주제의 키워드가 반드시 좀 들어가게 쓰시는 게 더 좋다라는 입장인데 이건 제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출판사 편집장님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얻었던 것들은 이제 출판사별로 올해는 이 키워드의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제목에서 돌려 말하기를 해버리면 출판사에서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작가가 쓰는 제목은 낚는 제목이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끌 수 있는 제목보다는 사실은 출판사에서 어떤 책을 써야겠다라는 그 키워드를 담고 있는 제목이 훨씬 더 좋은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픽 돼서 제가 출판사를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출판사가 예쁘게 좋은 제목으로 바꿔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가는 거기까지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라는 것. 세 번째, 목차 되게 중요해요. 목차는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개요 작성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벽돌을 올리면 안 되잖아요. 뼈대를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사실 집을 지었을 때 망할 수도 있어요. 예쁜 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상상했던 그 그림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골조를 이루는 목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컨택했던 출판사 편집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원고를 픽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이 목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차의 구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눈에 확 들어오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게 그렇게 적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차 같은 경우도 조금 우리나라 보통 목차는 보통 4장에서 5장 정도를 많이 사용해요. 4장이 그냥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 음악에서도 보면 4분의 4박자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기승전결 이거 되게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런 구조가 그냥 노멀한 평범한 안전빵인 기본빵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특이한 책이 아니면 보통 대부분 4장에서 5장 정도 의 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설정할 때도요, 저는 아까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다 모든 걸 짜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인터넷 서점 들어가서 나와 유사한 키워드를 가진 책들 20권에서 30권 정도 쫙 뽑아서 목차를 이렇게 내가 재창조해내실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목차를 뽑아내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있어요. 예상 독자. 예상 독자는요, 넓게 잡으면 안 돼요. 내가 많은 물고기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넓게 잡잖아요?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예상 독자를 여자? 뭐 이렇게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를 잡으셔야 되고요. 사실은 저는 딱 한 사람 생각하고 썼어요. 저한테 주구장창 물어보는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맨날 언니 전화해가지고 언니 이유식 어떻게 먹여? 언니 애가 막 떼부려 어떡해? 막 이렇게 맨날 물어보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에게 이야기해준다는 생각으로 저는 썼거든요. 그래서 예상 독자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갈수록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은 뭐가 궁금할까? 이 사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책을 써 나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를 결정하시면 기획 단계 마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책을 쓸 수 있게 되는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기획 단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어떠셨어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로미 책방의 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